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놓아버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경우가 그랬는데요. 분명히 화가 났었고 슬펐었는데 그 화라는 감정이 뭔지, 슬픔이라는 감정이 뭔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참고한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옴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감정의 이해. 만약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이 알아차림으로 감정을 지켜보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차림이란 단어가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지발가락을 알아차려 보세요. 라고 하면 양말 속에 들어있는 나의 엄지발가락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의식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엄지발가락이 의식이 되면서 엄지발가락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호흡을 알아차려 보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호흡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호흡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한다고 하면 감정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을 한번 느껴본다, 감정을 알아차려 본다 하면은 감정이 알아차려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면 이게 감정인가? 저게 감정인가? 이렇게 찾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감정을 지켜보는데,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일종의 실험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쉬운 그런 생각을 골라서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경운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운기를 떠올려 보고 그 경운기를 알아차려 봅니다. 그러면 그 경운기와 관련된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깔려 있어요. 그 미세한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경운기와 관련된 그 감정을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겪었던 경운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짜라락 지나가면서 약간의 슬픔, 약간의 추억, 약간의 따뜻함, 그리고 신기함, 그러한 느낌들이 떠올라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이 경운기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면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에요. 감정을 어떻게 그냥 놓아두느냐? 이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다른 것이 알아차려질 거예요. 이 감정을 밀어내고 싶다. 이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뭔가 불편하다. 이러한 것들이 감정과 함께 알아차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감정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저항도 바라보면서 그 감정도 바라보면서 그 감정이 증폭이 되거나 또는 가라앉거나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우리는
놔두고 지켜만 봅니다. 그 감정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감정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가만히 느껴봅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싶고 싫어하는 그 느낌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봅니다.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처럼 그냥 지켜봅니다.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그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돼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기억 자체의 맥락 자체가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감정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양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친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그때 그 감정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기존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나서 감정이 많이 해소되고 나서 생각의 맥락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 경험들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나의 생각,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바뀝니다. 그 이유가 감정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 그 기억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걷어내지자 원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혹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놓아버림이 정화, 치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감정이 많이 풀려나고 나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던 그 생각도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 놓아버림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볼게요. 외국에 이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서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사방을 다 뒤졌대요.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그러면서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가는 것은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놓아버림 기법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앉아서 자문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대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그런 감정과 관련돼 있는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외를 나감으로써 자리를 비움으로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악화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고 자신 안에 있던 그 슬픔을 놓아버리고 그와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외에 가서 2주간 못 만난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뻔한 곳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차단한 게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여권 분실과 여행 불발,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칩니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대요. 오랫동안 억제되었고 억압되었으니까 그 감정의 크기도 크겠죠. 이렇게 압도적인 감정을 상대할 때에는 이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사라지게 하는 것 대신에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 감정들이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억제나 표출, 회피가 감정을 다루는데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면 해롭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압도적일 때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러한 억제나 표출, 회피를 사용하는 목적은 감정이 너무 크니까 그 감정을 해체해서 작게 만들어서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고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그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감정의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여러 작은 일면, 한 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 일하다가 실직해서 절망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 상태에서 놓아버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동료들과 자주 찾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매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늘 타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책상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비서가 보여주던 친절과 비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컴퓨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상사를 보던 일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친숙한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린 모드로 바꾸는 것이죠. 마음이 놓아버린 모드로 바뀌면 우리의 상태는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절망의 상태였죠. 하지만 그 절망의 압도적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리면서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통과했고 그 결과 부정적 감정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서 내 안에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있음을 불현듯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항복하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면 기묘하게도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그 압박감이 점차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감정이더라도 그 중에 작은 감정 하나를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감정을 놓아버렸는데 왼쪽에 있는 감정도 같이 놓아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작은 감정 하나를 항복해보는 것, 놓아버려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놓아버림은 일단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커지든 작아지든 다른 감정으로 바뀌든 그냥 놔둡니다. 그저 바라보고 마치 마당에 뛰노는 강아지처럼 그냥 지켜봅니다. 그 강아지, 그 감정의 느낌이 어떤지 느끼면서 온전히 느껴보면서 무엇을 하든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감정이 뛰노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언제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감정이 놀고 싶을 때까지, 그만 놀고 싶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 줍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하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공감해줍니다. 이것이 놓아버림입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래된 어떤 의문이 있거나 그런 것들 전부 이 감정과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그 감정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 감정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감정이 아주 서서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감정을 마주하고 온전히 느껴보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무엇이든 받아들여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문제의 맥락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을 잘 배워두시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온 이름 모를 낯선 손님 너는 누구니 소리치면 더 크게 지저대고 문을 닫아 걸면 문틈을 긁어대네 화가 난 붉은색인지 겁이 난 푸른색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채 내 화단을 엉망으로 밟아놓네 막으려 쓰지 않아 이젠 그냥 턱을 괴고 너를 바라봐 네가 일으키는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여기 가만히 의자를 놓을게 실컷 뛰어놀다 지쳐 잠들 때까지 내 맘의 정원을 너에게 내어줄게 억지로 안아주지도 밀어내지도 않아 그냥 거기 있어 그 모습 그대로 소란스러운 네가 밉지 않은 건 너도 결국 내 안의 아이였을 테니 한바탕 뒹굴다 고요해지면 그땐 웃으며 보내줄게 꽉 쥔 주먹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엉킨 실타래는 당길수록 단단해져 으르렁대던 두려움도 가만히 눈을 맞추면 어느새 꼬리를 내리고 내 발치에 눕잖아 잃어버린 것들에 울지 않을래 떠난 자리에 새풀이 돋아날 테니까 모든 건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잠시 머물다 흐르는 풍경인걸 폭풍우가 치던 오후가 지나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아